재개발 바람이 불어 닥친 이 동네에서 나는 끝까지 버티며 고집을 피웠던 못난 늙은이였지요. 다들 보상금을 받고 뿔뿔이 흩어질 때도 나는 이 낡은 장례식장 뒤편의 창고를 움켜쥐고 나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이 터전을 두고 어디 가서 죽겠냐며 찾아온 구청 직원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삿대질을 해댔거든요. 사실은 그저 두려웠던 건데 나는 그 불안함을 남을 향한 독설로 포장하며 살았답니다. 창고 안은 습기가 가득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벽지에 핀 검은 얼룩이 마치 내 마음의 찌꺼기처럼 번져나갔답니다. 나는 그때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나를 데려가려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나를 빨리 쫓아내고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고만 믿었답니다. 아들이 밥을 차려와도 숟가락을 팽개치며 내가 내 돈을 노리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지 빌어먹을 노마하고 험한 말을 쏟아냈지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나는 내 고집이라는 좁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답니다. 창고 구석에 처박아둔 서류 가방 속에서 가족 명의로 된 보상 안내문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답니다. 분명히 내가 챙겨두었던 것인데 없어진 것을 보고 나는 단번에 아들을 의심했거든요. 이놈이 서류를 빼돌려 나 몰래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보상금을 챙기려 하는구나 그렇게 확신했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나는 눈을 부라리며 서류 어디다 숨겼냐고 멱살을 잡듯 몰아세웠지요. 아들은 그저 엄마 제발 병원부터 가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가 가식처럼 들렸답니다. 돈에 미쳐서 제 어머니까지 속이는 천하의 불효자라고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밤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들리는 기이한 발소리도 아들이 시킨 짓이라고 믿었답니다. 아마도 용역들을 시켜 나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수작일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들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눈을 떠보니 창고는 쥐 죽은 듯 조용했지요.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밥상 위에는 차가운 물 한 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야 이놈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돈만 챙겨서 나를 이 썩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사라졌구나 싶어 업장이 무너졌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비뚤어진 해방감도 들었거든요. 텅 빈 방을 둘러보는데 책상 밑구석에 굴러다니는 이주 통지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빳빳한 종이 귀퉁이에는 거뭇한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그게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핏자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지요. 종이에는 보상금 안내보다 더 큰 글씨로 위험, 건물 즉시 이주 요망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답니다.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숨겼을까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장례식장 관리실로 달려갔답니다. 관리인은 내 얼굴을 보더니 피하듯 시선을 돌리며 횡설수설했거든요. 나는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를 다그쳤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여기를 떠났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관리인은 마지못해 창고 뒤편의 낡은 상자를 내밀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남긴 약 봉투와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지요. 수첩을 펼치자마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필체로 적힌 나의 병원 진료 기록과의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정밀진단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고집을 부리는 동안 아들은 밤마다 붕괴를 막기 위해 기둥을 보수하느라 땀을 흘렸고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피를 흘렸던 것이었답니다. 내가 무섭다고 소리치던 밤의 발소리는 아들이 무너져가는 창고의 기둥을 지탱하기 위해 분투하던 소리였던 것이지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주통지서에 묻은 그 핏자국은 아들이 나를 설득하다가 기둥에 부딪혀 다친 상처의 흔적이었답니다. 나는 내 못난 고집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도 내뱉은 독한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지요. 나는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요? 왜 내 눈앞의 진실보다 내 오해를 더 크게 키웠을까요? 가족의 희생을 짓밟고 그들의 사랑을 흉기로 받아친 나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인 죄인이었답니다. 텅 빈 창고 안에는 이제 나의 후회 섞인 울음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지요.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 살갗을 파고들었고 나는 끝내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손에 들린 이주통지서는 이제 나의 죄목을 적은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동네는 이미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답니다. 나는 아들이 묵묵히 짊어지고 갔을 그 고통의 무게를 이제야 가늠해 보았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엄마를 보며 끄는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는 그저 그를 위해 내 마음의 벽을 조금만 낮췄으면 되었을 것을 그 사소한 한 번의 이해가 없어서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답니다. 창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아들이 마지막으로 다듬어 놓은 길 위에 그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다시 한번 억울함보다는 후회로 뒤범벅된 눈물을 흘렸답니다. 진실은 항상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내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증오로만 채웠던 것이지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차가운 새벽거리에 서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나의 비참한 통곡을 실어 나를 뿐이었답니다. 내 인생은 이 낡은 창고처럼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시 세울 수 없는 텅 빈 후회만이 남은 그런 비참한 말로였답니다. 정말이지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들이 나에게 보냈던 그 많은 눈물과 그 모든 사랑을 나는 왜 귀찮은 짐으로만 여겼을까요? 보상 안내문이 사라진 것도 결국 나를 위해 더 나은 곳으로 이사가려고 꼼꼼히 챙겨두었던 아들의 배려였음을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답니다. 그가 남긴 약 봉투 속의 약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고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뒤로하고 고군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이 화살이 되어 아들의 심장을 찔렀을 생각에 나는 차마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답니다. 이제 이 동네가 다 밀려나가고 나면 나는 어디에서 나의 죄를 씻어야 할까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니 만날 수나 있을까요? 나는 홀로 남겨진 이 거리에서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늙은이의 서글픈 고백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밝아오고 나는 나의 죄를 숨길 곳조차 잃은 채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답니다. 다시 한번 아들에게 사과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나는 나라는 감옥 안에 갇혀 영원히 후회의 늪을 헤엄치게 되었답니다. 이 고통이 후회가 나의 마지막 업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지만 너무나도 아프고 시린 밤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창고 뒤편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답니다. 그 안에는 이주통지서뿐만 아니라 아들이 어릴 적 나에게 썼던 삐뚤빼뚤한 편지들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우리 엄마 고생 많았지. 나중에 제가 꼭 좋은 집 사줄게요. 라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답니다. 나는 평생 그 아이의 마음을 짓밟고 그가 준 사랑을 악의로 갚았던 것이었지요. 내가 했던 그 모든 독한 말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 같은 놈을 낳고 내가 무슨 복이 있겠니 라는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차가운 먼지와 낡은 종이 쪼가리들 뿐인데 그것들이 나에게는 아들의 마지막 온기처럼 느껴져서 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제 이 창고도 조만간 포클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리겠지요. 나도 이 낡은 건물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면 그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만 했답니다.
아들이 나를 살리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기에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죄스러운 삶을 이어가야만 했지요. 매일 밤나는 그 창고터를 서성거리며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던 그 공포스러운 장례식장 뒤편이 이제는 아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성소처럼 느껴지거든요. 지나가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 노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조차 나는 달게 받았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사람들의 비난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낡은 이주통지서를 품에 안고 아무도 없는 길가를 배회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만약 시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고 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앞으로만 흐르고 나는 뒤로만 퇴보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 지독한 후회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지요. 그것이 나에게 내려진 당연한 형벌임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낡은 옷을 여미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풍경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재산이나 터전이 아니라나 자신의 못난 자존심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그 적막함이 이제는 나를 깨우는 죽비가 되어 나를 치고 있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사랑을 배웠고 너무 늦게 후회를 배웠답니다. 하지만 이 늦은 깨달음조차 아들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엄마 아프지 마요 라는 그 글귀를 수천 번도 더 읽으며 나는 오늘도 내 낡은 가슴을 다독인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집불통의 할머니가 아니랍니다. 그저 자식을 잃으나니 자식을 내 손으로 쫓아낸 어리석고 가여운 노인일 뿐이지요. 이 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괴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 전부를 관통하는 서글픈 참회록이랍니다. 아들아 어디에 있든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렴. 아니 나타나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만이라도 알아주길 바랄 뿐이랍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텅 빈 거리에서 너를 기다리며 살아가겠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원이랍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 고장례식장의 정막이 다시금 나를 덮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답니다. 내 안의 괴물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가득 들어찼으니까요. 나의 못난 삶을 여기서 마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는 살아가야만 한답니다. 아들이 나에게 준 그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가 준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나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답니다.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나처럼 뼈저린 후회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란답니다. 나의 이 비참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진심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나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들아 다시 만나는 날에는 내가 너를 더 꼭 안아줄게. 그때는 내 고집도 나의 어리석음도 다 털어버리고 그저 너의 엄마로만 살아가겠다고 약속할게. 그날까지 나를 부디 용서해 주렴. 나는 오늘도 차가운 달빛 아래서 홀로 낡은 이주통지서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눈물을 삼키고 있답니다.